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차량이 또 이동 중이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었죠. 오늘 14일. 그런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우 고요다. 폭풍우 고요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폭풍우 고요인가 실제적으로 아니면은 폭풍우 고요 그 언저리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지금 증가시키고 그런 작전 단계입니다.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공모함이 이렇게 작전을 해도 무슨 대훈련, 큰 훈련, 정기적인 훈련에 이렇게 선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만 쫙 한번 왔다가 또 물러가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무슨 쇼 하나, 시위 하나 또 뭐 쇼하러 또 왔나 이렇게 이제 말했죠.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계속 오는 거죠.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해역에 그리고 영공에 항상 전략 무기가 득실득실할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 꼴차게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럼 토끼를 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저쪽에 그물 쳐놓고. 그럼 토끼가 어떻습니까? 결국 튀어나가요. 안 튀어나가면 안 잡혀.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결국 튀어나가서 잡혀요. 이게 토끼머리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토끼머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뭔가 해야 돼요 또. 그럼 걸려들게 돼요. 이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진짜 고요가 될까요? 진짜 고요는 저 트럼프가 입을 좀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뜻도 표현도 안 하고 참모들도 그러고 이제 그러면 고요로 이제 들어갔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되냐? 미국의 여론을 막 들끓어야 돼요. 왜 가만히 있냐? 가만둘 수 없다. 오히려 이제 밖에서 떠들어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 그건 안 돼. 큰일 나.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서울에 뭐 1,000만 명 죽고 뭐 도쿄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막 안 된다 하고 이거 들끓어야 돼요.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도 이제 한쪽에서 시위하고 난리 나죠. 미국 물러가라 하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그보다 더 격화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는 이제 사고가 정말 터질란가 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쯤 되면은 무슨 전략 자산이고 뭐고 그냥 이거는 해역이 득실득실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정된 게 항공모함만 해도 지금 4척 배정돼 있습니다. 다 모여 있지는 않아도 레이건호 여기 이제 한반도 이 담당 주축입니다. 그리고 칼빈스노, 니미츠오 그리고 또 누즈벨트 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이 항모 강습단이 있는데 그 4개의 항모 강습단이 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아직 동시 참여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영국에서 퀸 엘리자베스 새로 진수해 가지고 시운전 중이잖아요. 그거 또 작전에 투입하고 5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모 강습단 하면은 좀 헷갈리죠. 항모 강습단은 항공모함 한 척에 7, 8척의 다른 이지스함이 됐든 핵잠수함이 됐든 보급선이 됐든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 항모 강습단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항모 강습단은 이제 칼빈스노나 뭐 리미초 이런 경우는 이지스함 한 4척에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 한 2척 뭐 이렇게 하면서 보급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레이건호는 10척의 이지스함이 포진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 함대 소속은 또 다 다릅니다. 강습단 이렇게 이끌고 있어도 그런데 9개의 항모 강습단이 있다 하는데 이 중에서 4개 항모 강습단이 배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큰 폭풍을 정말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뭐를 가지고 공격하고 선보이냐, 이것이 우리가 저 폭풍우 작전, 사마그 폭풍우 작전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이라크를 미군이 공격할 때 참 그 시절에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신무기가 동원되면서 일거에 이라크 군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라크 군이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미군 얼굴을 못 보고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술적 차이가 그 정도 났죠.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그 당시 이제 경악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부터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훨씬 달라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것이 흔히 말한 이러이러한 전략 자산하고 이런 전략 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무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략 자산이 아직 선보이지 않는 것이 선보이면서 압도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많은 대비를 하지만은 그 상상 밖에 새로운 공격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미국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싱겁게 끝내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다수 전략 자산, 전략 무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세용이고 실제로는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싱겁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나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경제 같은 건 어떨 것인가. 물론 그런 사태 전후로는 흔들립니다. 당연히. 뭐 환율이 되든 주식이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뉴스 악재만 하나 터져도 흔들리는데. 그러나 곧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생기가 넘치고 힘을 받을 때가 바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있죠. 아무튼 간에 이런 사태가 나려면 양쪽이 드글드글 들끓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공격하면 큰일 난다. 한쪽에서는 공격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정작 트럼프 행정부는 입 다물에 이제 이게 폭풍 고요가 되죠. 그리고 힘은 넘쳐야. 이제 이런 징조가 있냐?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올 연말 이 겨울 전후 이때는 상당히 이제 그 판이 점점 무리고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손금 메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아까 토끼몰이식으로 아무튼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뭘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미사일 발사해서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건 이제 기본이고요. 북한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벼랑끝 작전. 그렇게 협상을 해도 항상 벼랑끝. 그게 최고 고수가 누구였느냐?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전 세계가 협상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벼랑끝으로 몰아서 휘몰아치니까 북한하고 참 협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벼랑끝으로 몰고 가서 양보를 받아내고 이것을 즐겼어요. 바로 김정일. 그렇게 북한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질작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인질작전. 핵무기는 있겠다. 그걸 배경으로 어디 가서 인질 잡아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질작전 어디에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우선 우리가 저기 이렇게 떠올 수 있는 것이 연평도 같은데 이제 백령도도 있습니다. 근데 백령도가 그 의외로 거기 좀 지키는 그 해병대 강력해요. 숫자도 있고 무기 배치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연평도는 그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연평도도 주민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기습해서 점령해서 인질화할 수 있다. 인질. 물론 인질 잡으면은 그때는 뭐 볼 거 없이 공격을 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개성을 돌파해 가지고 그 위에 해안 쪽을 다 점령해서 고립시켜 버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글쎄요. 정말 결단 있게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안 그러면 인질 붙잡혀 가지고 아마 쩔쩔쩔 맬걸요. 어느 쪽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때다 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 주저주저 한다면 이 인질 작전이 성공합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고 경기도 강원도 위쪽에는 모두 인질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 그 멀리는 좀 어렵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도 북한 특수군들이 그 훈련에 따라 이제 패러글라이더 그걸 타고 침투해 가지고 한미 연합사를 장악하고 인질화하는 거 그 훈련했다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쪽에서도 그 방어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AN2기라든가 패러글라이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 AN2기 북한에 300대 있죠. 그 목역기 말이에요. 그 고물 구식인데 이게 겁나는 거예요. 또 이게 레이더에 잘 안 잡혀서. 그런데 거기 특수군이 한 10명씩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대 다 띄우면은 몇 명 됩니까? 3,000명 띄울 수 있잖아요. 이렇단 말이요. 또 패러글라이더 이런 거 활용하고 그러면은 불시에 평창 같은 곳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불시에 거기를 장악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인질화 할 수도 있어요. 야밤에 내려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침투해 가지고 그럼 인질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굴 찾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평창에도 땅굴이 왔다. 이런 이야기 이제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옳다면은 땅속도 위험하죠. 인지를 하고 엎어튕기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세계적 이목이 있는데 북한이 뭐 이목 생각하고 옳고 그르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하죠. 상식은 절대 안 통하죠. 거기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특이해요. 벼랑끝 작전도 엄청나게 하지만은 항상 성공으로 나온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연구하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군은 어떤가요? 우리 군은 몸에 배인 게 있습니다. 항상 방어죠. 방어죠. 어떻게 방어할까? 이게 머리에 꽉 차 있고 거의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렇게 방어적으로 습관이 돼 있고 그러면 공격하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정말 기발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안 떠오르죠. 안 보이죠, 그게. 그건 습관이 안 돼서 안 보여요. 머리가 나빠서 안 보이고 사상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해봐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해봐야 보이거든요. 자꾸 해봐야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미군은 어떨까요? 미군은 보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해도 미국은 북한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공격할 거다. 그런 이야기죠. 미국은 공격을 당해서 전쟁한 것보다 먼저 공격해서 전쟁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장성들은 그 전략가들은 전부 공격적인 거에 익숙해 있다. 어떻게 공격하고 깨뜨릴까? 이 연구를 밤낮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지만은 우리 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에 안 뱉다는 거죠. 좀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왜? 해봐야 강해지거든요. 운전대도 잡아봐야 운전 잘하지 안 잡으면 뭐 운전 잘해집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기술인데 하나.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보다도 뛰어나게 아니면 못지않게 벼락끝 작전을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나는 그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막 엎어놓고 흔히 말하는 미치광이 작전 이거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뭐 유네스코를 탈퇴하니 뭐를 어떻게 하니 뭐 아무튼 정신이 없어요. 뭐 나프다를 깨뜨리니 뭐 FTA를 깨니 뭐 회사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주변 나라에서 욕을 하고 언론에서 혐오하고 해도 일관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미국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눈에 띄게 달라지면 지금 악평을 하는 미국의 여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경제 좋아지고 강해지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 미치광이 작전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참모들도 불안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다가 아이고 지지 기반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주변까지 불안할 정도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 트럼프 미치광이 작전이고 벼랑 끝 작전이야. 이거 다 알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가 이라고 말지. 저 또 늙은이 미친 소리 또 하는구만 이러고 말지. 그러나 전부가 진짜로 불안해지고 이러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걸 평생 해와가지고 즐기는 것 같아요. 맨 싸움만 하고 자랐다니까. 이제 이 벼랑끝 작전을 계속 하는 거 이 트럼프도 참 능수능란하게 하고 또 즐기는 사람인데 아주 임자 잘 만났어요. 북한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임자 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입장은 북한이 어떻게든지 굴복하든지 안에 내분이 나서 뭐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가든지 이 두 길밖에 없게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밖에 없게끔 그것도 먼 일이 아니다는 거지. 먼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 북한이 핵무장 완료가 직전 이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서 밖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핵동결하고 협상. 이란하고 핵동결하고 협상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란은 핵무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야 핵동결해 이래가지고 협상한 거니까 그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동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완료해버렸기 때문에 핵무장 해버렸는데 무슨 놈이 핵동결이에요. 미사일 개수 늘리지 말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그 핵동결 하자 그 말은 이런 이야기죠. 내면에 북한 핵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쟁할 수도 없고 뭐 우리는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 뭐 평화 좋아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국민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동결은 황봉문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의 핵동결 인정하고 협정을 한다면 그건 트럼프가 항복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인정하고 우린 손 떼기해서 그 소리예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핵동결 말 나오면 저것도 사기치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결국은 북한 굴복을 시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죠. 행여라도 트럼프가 앞발 뒷발 다 들고 북한 핵 인정하고 도장 깡 찍고 가면 참 그 꼴이 뭐가 됩니까? 트럼프도 저 닭 쫓던 개고 비 맞은 닭이에요 그거.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자 그럼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칼빈스노나 뭐 리미초 이런 경우는 이지삼 한 4척에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 한 2척 뭐 이렇게 하면서 보급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레이건호는 10척의 이지삼이 포진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 함대 소속은 또 다 다릅니다. 강습단 이렇게 이끌고 있어도 그런데 9개의 항모 강습단이 있다 하는데 이 중에서 4개 항모 강습단이 배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큰 폭풍을 정말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뭐를 가지고 공격하고 선보이냐? 이것이 우리가 저 폭풍우 작전, 사마그 폭풍우 작전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이라크를 미군이 공격할 때 참 그 시절에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신무기가 동원되면서 일거에 이라크 군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라크 군이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미군 얼굴을 못 보고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술적 차이가 그 정도 났죠.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그 당시 이제 경악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부터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훨씬 달라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것이 흔히 말한 이러이러한 전략 자산하고 이런 전략 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무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략 자산이 아직 선보이지 않는 것이 선보이면서 압도적으로 무력화 시켜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많은 대비를 하지만은 그 상상 밖에 새로운 공격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미국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싱겁게 끝내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다수 전략 자산, 전략 무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세용이고 실제로는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싱겁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나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김정일. 그렇게 북한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질작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인질작전. 핵무기는 있겠다. 그걸 배경으로 어디 가서 인질 잡아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질작전 어디에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우선 우리가 저기 이렇게 떠올 수 있는 것이 연평도 같은데 이제 백령도도 있습니다. 근데 백령도가 의외로 거기 좀 지키는 그 해병대 강력해요. 숫자도 있고 무기 배치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연평도는 그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연평도도 주민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기습해서 점령해서 인질화할 수 있다. 인질. 물론 인질 잡으면은 그때는 뭐 볼 거 없이 공격을 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개성을 돌파해 가지고 그 위에 해안 쪽을 다 점령해서 고립시켜버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글쎄요. 정말 결단 있게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안 그러면 인질 붙잡혀 가지고 아마 쩔쩔쩔 맬걸요. 어느 쪽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때다 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 주저주저 한다면 이 인질 작전이 성공합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고 경기도 강원도 위쪽에는 모두 인질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 그 멀리는 좀 어렵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도 북한 특수군들이 그 훈련했다라 이제 패러글라이더 그걸 타고 침투해 가지고 한미 연합사를 장악하고 인질화하는 거 그 훈련했다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쪽에서도 그 방어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AN2기라든가 패러글라이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 AN2기 북한에 300대 있죠. 그 목역기 말이에요. 그 고물 구식인데 이게 겁나는 거예요. 또 이게 레이더에 잘 안 잡혀서. 그런데 거기 특수군이 한 10명씩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대 다 띄우면은 몇 명 됩니까? 3,000명 띄울 수 있잖아요. 이렇단 말이요. 또 패러글라이더 이런 거 활용하고 그러면은 불시에 평창 같은 곳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불시에 거기를 장악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인지를 할 수도 있어요. 야밤에 내려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침투해 가지고. 그럼 이 담당 주축입니다. 그리고 칼빈스너, 니미츠오, 그리고 또 누즈벨트 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이 항모 강습단이 있는데 그 4개의 항모 강습단이 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아직 동시 참여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영국에서 퀸 엘리자베스 새로 진수해 가지고 시운전 중이잖아요. 그거 또 작전에 투입하고 5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모 강습단 하면은 좀 헷갈리죠. 항모 강습단은 항공모함 한 척에 7, 8척의 다른 이지스함이 됐든 핵잠수함이 됐든 보급선이 됐든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 항모 강습단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항모 강습단은 이제 칼빈스노나 뭐 리미츠호 이런 경우는 이지스함 한 4척에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 한 2척 뭐 이렇게 하면서 보급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레이건호는 10척의 이지스함이 포진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 함대 소속은 또 다 다릅니다. 강습단 이렇게 이끌고 있어도. 그런데 9개의 항모 강습단이 있다 하는데 이 중에서 4개 항모 강습단이 배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큰 폭풍을 정말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뭐를 가지고 공격하고 선보이냐? 이것이 우리가 저 폭풍우 작전, 사막의 폭풍우 작전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이라크를 미군이 공격할 때 참 그 시절에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신무기가 동원되면서 일거에 이라크 군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라크 군이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미군 얼굴을 못 보고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술적 차이가 그 정도 났죠.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그 당시 이제 경악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부터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훨씬 달라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것이 흔히 말한 이러이러한 전략 자산하고 이런 전략 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럼 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굴 찾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평창에도 땅굴이 왔다. 이런 이야기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이 옳다면은 땅속도 위험하죠. 인지를 하고 버팅기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세계적 이목이 있는데 북한이 뭐 이목 생각하고 옳고 그르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하죠. 상식은 절대 안 통하죠. 거기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특이해요. 벼랑끝 작전도 엄청나게 하지만은 항상 성공으로 나온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연구하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군은 어떤가요? 우리 군은 몸에 배인 게 있습니다. 항상 방어죠. 어떻게 방어할까? 이게 머리에 꽉 차 있고 거의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렇게 방어적으로 습관이 돼 있고 그러면 공격하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정말 기발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안 떠오르죠. 안 보이죠, 그게. 그건 습관이 안 돼서 안 보여요. 머리가 나빠서 안 보이고 사상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해봐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해봐야 보이거든요. 자꾸 해봐야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은 어떨까요? 미군은 보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해도 미국은 북한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공격할 거다.
그런 이야기죠. 미국은 공격을 당해서 전쟁한 것보다 먼저 공격해서 전쟁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장성들은, 그 전략가들은 전부 공격적인 거에 익숙해 있다. 어떻게 공격하고 깨뜨릴까, 이 연구를 밤낮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지만은 우리 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에 안 뱉다는 거죠. 좀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왜? 해봐야 강해지거든요. 운전대도 잡아봐야 운전 잘하지, 안 잡으면 뭐 운전 잘해집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기술인데 하나. 그런데 북한이 김정일보다도 뛰어나게 아니면 못지않게 벼락끝 작전을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나는 그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막 엎어놓고 흔히 말하는 미치광이 작전 이거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뭐 유네스코를 탈퇴하니 뭐를 어떻게 하니 뭐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장성들은, 그 전략가들은 전부 공격적인 거에 익숙해 있다. 어떻게 공격하고 깨뜨릴까, 이 연구를 밤낮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지만은 우리 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에 안 뱉다는 거죠. 좀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왜? 해봐야 강해지거든요. 운전대도 잡아봐야 운전 잘하지, 안 잡으면 뭐 운전 잘해집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기술인데 하나. 그런데 북한이 김정일보다도 뛰어나게 아니면 못지않게 벼락끝 작전을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나는 그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막 엎어놓고 흔히 말하는 미치광이 작전 이거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뭐 유네스코를 탈퇴하니 뭐를 어떻게 하니 뭐 아무튼 정신이 없어요. 뭐 나프다를 깨뜨리니 뭐 FTA를 깨니 뭐 회사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주변 나라에서 요구를 하고 언론에서 혐오하고 해도 일관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미국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눈에 띄게 달라지면 지금 악평을 하는 미국의 여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경제 좋아지고 강해지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 미치광이 작전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참모들도 불안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다가 아이고 지지기반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주변까지 불안할 정도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 트럼프 미치광이 작전이고 벼랑끝 작전이야. 이거 다 알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가 이러고 말지. 저 또 늙은이 미친 소리 또 하는구만 이러고 말지. 그러나 전부가 진짜로 불안해지고 이러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걸 평생 해와가지고 즐기는 것 같아요. 맨 싸움만 하고 자랐다니까. 이제 이 벼랑끝 작전을 계속 하는 거 이 트럼프도 참 능수능란하게 하고 또 즐기는 사람인데 아주 이 임자 잘 만났어요. 북한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임자 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입장은 북한이 어떻게든지 굴복하든지 안에 내분이 나서 뭐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손아귀에 들어가든지 이 두 길밖에 없게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밖에 없게끔 그것도 먼 일이 아니다는 거지. 먼 일.